안녕하세요. 테크크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S10 5G가 등장하고 나서 다양한 5G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5월 7일 50만원대 5G 스마트폰 갤럭시 A51 5G가 출시되었습니다. 공식 가격이 57만 2천원인데 저는 카드 할인을 받아서 50만 9,652원에 구매를 했고 포인트나 쿠폰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갤럭시 A51 5G가 50만원대 돈을 주고 살만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A51 5G는 5G 모뎀 통합 AP 엑시노스 980, 6GB 램, 128GB 저장 공간, 6.5인치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후면 4,800만 메인, 1,200만 광각, 500만 접사, 500만 심도까지 쿼드 카메라, 전면 3,200만 화소 카메라, 4,500mAh 배터리 등을 탑재했습니다. 50만원대에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가격만큼의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핑크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워낙 핑크색을 좋아해서 고민 없이 프리즘 큐브 핑크를 선택했습니다. 좋아하는 색깔이라 그런지 색감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갤럭시 A90을 통해 선보였던 십자 형태가 들어간 디자인도 잘 어울립니다. A31도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A31이 X자 모양이라면 A51은 플러스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카툭티도 거의 없고 카메라 형태도 자꾸 봐서 적응이 된 건지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을 보면 펀치홀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전면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펀치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은 적당한 선에서 잘 타협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보다 표신하게 작고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도 조금 작습니다. 베젤 두께는 상하좌우 모두 조금씩 느껴지고 하단은 조금 더 있는데 이 정도면 잘 나왔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와 함께 보면 프리미엄급까지는 아니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만족스러워요. 크기는 가로 73.6, 세로 158.9, 두께 8.7mm이고 무게는 188g이 나오네요. 한 손에 쥐어보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후면 모서리 쪽의 곡률이 적당해서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괜찮아요. 엑시노스 980은 다른 AP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안투투가 31만 점대, 긱벤치5가 싱글코어 673점, 멀티코어 1813점, 3D마크 오픈GL 2723점, 볼칸 2718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만 놓고 보면 LG 벨벳이 탑재된 스냅드래곤 765 5G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점수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찾아보면 안투투에서는 엑시노스 9810을 탑재한 갤럭시 S9 플러스나 갤럭시 노트 9 정도가 있고 3D마크에서는 엑시노스 8895를 탑재한 갤럭시 노트 8, 스냅드래곤 835를 탑재한 LG V30 플러스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해볼게요. 로딩 시간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로딩이 제법 빠르게 끝났습니다. 화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수준으로 HDR 고화질의 울트라 FPS, 원활 화질의 극한 FPS 설정이 가능합니다. FPS를 극한에 놓고 게임을 해보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게임을 자주 즐겨하는 입장에서 반응 속도나 부드러움이 이 정도면 게임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나 게임 성능에 5G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와, 이건 가성비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깝지는 않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갤럭시 A51 5G TVCF도 그렇고 유튜브에 올라온 많은 영상들이 카메라 성능을 극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제가 받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카메라를 써보고 있는데 기준을 중저가형으로 낮추고 봐도 이 정도로 극찬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 성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러 막 찍어도 잘 나오는 풍경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모습을 담았는데 일반적인 기록용으로는 괜찮습니다. OIS가 없긴 한데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는데 불만이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광각은 선명도가 다소 많이 떨어집니다. 중저가형 스마트폰에서 메인 카메라 이외에 다른 렌즈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강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접사는 샤오미가 작년부터 주장창 넣고 있는데 삼성도 2020년 라인업에는 접사를 마구 넣고 있습니다. 마운 대신 접사를 넣으면 스마트폰 제작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서 카메라 개수는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다양한 환경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접사 렌즈가 들어간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써보면 자주 쓰게 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 초점거리 문제로 촬영할 수 없었던 것을 찍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매력이 있는 것이지 화질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접사 촬영을 해보면 꽃처럼 야외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 피사체는 촬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셔터 스피드나 초점을 잡는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참고로 접사하면 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우리의 피부 상태나 디스플레이의 RGB 픽셀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모드가 있어서 밤에 안산 호수공원에 가서 몇 컷 담아봤는데 그냥 보통의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봤던 야간 모드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있는 게 좋은데 딱히 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정면 카메라 역시 막 뛰어나진 않아도 셀피 놀이를 하거나 SNS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합니다. 설정에 잠깐 들어가 보면 전후면 모두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별로입니다. 꽤나 괜찮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어보면 소리가 다소 거칠고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밸런스가 좀 맞지 않습니다. 뭐랄까 분명히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귀가 불편하다고 하소연하는 느낌? 모노 스피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음질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디오 품질은 실망할 겁니다. 그 밖에 편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고 15W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없는 것들도 제법 있는데 무선 충전, IP68 방수 방진, 스테레오 스피커, 삼성 덱스가 없어요. 중급형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출시된 5G 스마트폰 중에 가장 저렴한 갤럭시 A51 5G 어떻게 보셨나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50만원대라는 가격이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돈만큼의 만족감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리미엄급의 카메라 성능이나 사용자 편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카메라 성능은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칭찬하는 것만 보고 구매를 하게 되면 정말 실망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이 뛰어난 가성비를 가진 제품은 아니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추천 영상도 괜찮아요.